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보통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분이 자동차 정비공으로 있다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정비하러 온 젊은 친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당신이 솔로그 회장이 꿈꾸는 차를 희망하는 차를 젊은 아이가 딱 타고 들어온 거예요. 감흥이 와요 안 와요?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야, 나도 너 같은 차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차를 탈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물어볼 용기 있으세요? 보통 사람한테 그런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젊은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정비공의 직업으로는 평생을 가도 이 차를 탈 수 없을 겁니다. 이래버렸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 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을 때려치고 P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서 PM을 만들어 지금 현재까지 27년 동안 이 회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프리미엄급의 회사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한 사람의 꿈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지만 이 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탄생됐다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닌가요? 네. 저도 20개월 전에는 여러분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20개월 전에도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었다. 이 솔로고 회장님의 연설문을 듣고 야 저렇게 된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도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도전이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나이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적어서 이렇게 각자의 이유를 대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 회사에서 전혀 장애물이 안 된다. 어느 누구라도 노숙자라도 꿈을 가지고 이 회사에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게 희망이고 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도전을 해서 읽어왔고 저도 읽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조금 전에 계속 프리미엄처럼 돌아갔던 동영상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갔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급이 어떤 직급이었었냐면 챔피언이스 때의 영상이에요. 우리 요 앞에 계신 김석어 사장님 여러분과 같은 조선족 출신이시고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 되신 분이에요. 근데 불과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도전을 해서 이 영상에는 VP,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직급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실버 프레지던트라는 월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자를 만들어내는 사업자로 성장했다는 거죠.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야. 그걸 보시라는 거죠. 또 저 또한 챔피언으로 영상에 나왔지만 현재는 실버 챔피언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처음이고요. 이 20개월 만에 실버 챔피언에 올라온 사람 중에는 유일무이하게 27년 역사 속에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고요. 할 만한 일을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고 회장님을 저는 멘토로 삼았어요. 왜?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장시켜 왔고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가치를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멘토로 삼은 거예요. 저보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덩치는 되게 커. 네. 근데 엄청난 걸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메이사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메이. 나는 아메이 모른다. 그거 뭐 하는 회사인지. 남들은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회사가 아메이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이 네트워크 분야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1등하는 기업입니다. 그 1등하는 기업을 유럽에서는 PM이 추월해버렸어요. 그런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멘토로 삼습니다. 여러분 멘토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죠? 네. 네. 돈 안 들어가요. 네, 돈 안 들어가니까 걱정 말고. 그래서 이분을 멘토로 삼고 이 회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시종과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40여 개 국가 이름 다 나오죠? 네. 예, 여러분이 아는 국가도 있을 거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국가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저렇게 많은 국가에 나가 있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늘 대답 안 하는 걸로 약속하고 온 거야? 안 하면 저 나간다니까. 이 40개국의 어느 누군가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장이 제 시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 연변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기 저 아는 사람, 예전부터 나를 알았던 사람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PM을 통해서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연변에 내 사업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한 명, 두 명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한 명, 두 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때 어떻게 될까? 연변에 오면 저는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럼 제가 신의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되는 거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분은 안 됩니다. 된다고 믿는 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글로벌 시장이 여러분한테 무방비 상태로 다 열려 있다. 예.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 드셔보세요 하고 그분이 드시고 좋은 결과를 내고 결국은 나의 회원 등록해서 제품을 제대로 먹어볼게. 그리고 먹어봐서 좋으니 야 이거 사업해도 되겠네. 사업하시면 미국 시장이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미약하겠죠. 한 분이니까. 한 분이 두 분 되고 두 분이 네 분 되고.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제가 이 회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도록 흥분될 정도로 좋았지만 제가 좋다고 제가 전달한 분들이 다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니요. 전혀 냉랭했어요. 그런 제품이 있어 그런 회사가 있어 등등 수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때까지. 먹을 될 때까지. 때까지. 네,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나면 비가 반드시 온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비올 때까지. 옛날에 이 중국에도요 가물면 황제가 기후제를 지내서 비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오늘 뭐가? 오기 전에 지겨워서 그만하는 거야. 근데 인디언들은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을 권유했을 때 그분이 드실 때까지 계속 가서 똑같은 말을 하면 더러워서라도 먹어 한번 먹어볼게. 근데 먹으니까 어떻게 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네. 지금은 내가 처음에 가서 사정했지만 나중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 먹는 거냐? 가장 싸게 사 먹는 방법을 회사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매출이 제 산하에서 40억이 이상이 올라와요. 40억을 만약에 제가 들고 각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못해. 가능한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요. 어떤 누구도요 40억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오는 손님마저 40억 매출하려면요 대기업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음에는 벽돌 한 장 쌓는다는 느낌으로 쌓아갔더니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지금은 초기에는 5명, 2명, 3명 앉혀놓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가는 곳마다 최하 이렇게 전혀 모르는 연변에 와도 수십 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모양새로 바뀌더라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비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렇게 각국에 본사를 두고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본사를 토대로 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본사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남미, 북미 지역에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고요. 우리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시장을 관장하는 싱가포르의 아시아 지역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프로그램을 아니면 물류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물류에 신경 쓸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회사와 고객을 연결만 시켜주면 회사가 고객을 캐치할 거고 고객은 회사를 믿고 제품을 사 드시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28,000명, 9,000명이 되는 고객이 저한테 제품 달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저한테 제품 달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거시기. 거시기밖에 없어요. 저분은 달라고 가네 타갖고 오래.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고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내가 좋으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요 자랑하게끔 만들어졌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 광고한다고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좋으면 광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지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거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이 말. 시샘을 하고 너 뭐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좋아지니?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봐.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인생 이상하게 산 거야. 네가 잘 살든지 건강해지는지 아름다워지는지 이뻐지는지 건강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만 옆에 있는 거야. 절대 그런 분들 없다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평상시는 지켜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상대가 나한테 물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물어오는 분한테 나 누군가에 의해서 PM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밖에는 없어요. 여기 벙어리는 없죠? 네. 벙어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일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못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 명이 2명 되는 게 믿어지세요? 네. 그렇게 되든가요? 네. 사업하시죠? 사업이 그렇게 되든가요? 당연하지. 캐고 들어가면 안 돼. 왜? 잘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자연 섭리 속에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 여러분들 여기는 눈이 많아요. 눈이 올 때 눈사람 안 만들어 본 사람 다 만들어 보셨나요? 네. 처음에 눈사람 만들 때 얼마나 크기로 시작해요? 주먹만. 내 소나기 안에 들어오는 눈덩이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굴려도 별로 커지지가 않아. 언제까지 커져요? 계속 굴리다 보면 내 몸체보다도 커지는 덩어리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한 방에 된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한 방에 막 수백 명씩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하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금방 되겠지.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한 명이 시작해서 2명이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눈사람 커지듯이. 그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에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해보니 좋아서 정말 좋아서 그냥 좋으면 안 돼. 정말 좋아서 이
이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해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것 같지가 전혀 않다. 그럴 때 네트워크를 전개하는 거예요. 내가 돈 될 것 같다 전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다단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다단계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벌게 해줌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게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다단계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가가지고 많은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다단계는 답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야. 나는 다단계 해본 적이 없고 네트워크만 했는데. 왜? 내가 말 한마디나 내가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다단계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가족이 경영을 해요. 가족이 경영을 하는데 가족이 경영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너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들어와서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는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유통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그 회사도 책임지겠지. 천만의 말씀. 제조회사와 유통회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는요, 장사꾼들의 모임이에요. 제조회사는 장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 다음에 제품에서 보면 혁신적인 기업에서 페이던트, 특허, 유럽 특허가 70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여러분이 지금 제품을 드시는 분이라고 그런다면 70개의 유럽 특허를 내재되어 있는 제품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친구가 소개해 준 친구는 신뢰가 안 가는데 제품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유럽에서 인정한 70개의 특허가 있다 이런. 근데 이 70개가 특허가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는 70개로 받아들여지지만 제가 이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몇 개 있었냐면 46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어났다는. 끊임없이 R&D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에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열심히 보시고요. 그럼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다. 독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독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명품. 네? 명품. 명품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분은 벤츠 자동차. 어떤 분은 쌍둥이 칼만 생각나고 네,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1등 브랜드 우리 차이나에도 1등 브랜드가 있나요? 네. 있잖아. 조선족. 아, 조선족은 브랜드가 아니구나. 그래서 1등 브랜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벌써 맹주의 자리, 경제적으로나 모든 걸로 해서 다른 국가로부터 존경받는 국가로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기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0대 기업을 선발하고 100대 기업 중에 현재 이 회사는 24위를 하고 있어요. 24위니까 애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100 중에 24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땅덩어리 15억이 넘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이 100대 기업 중에 서열 속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회사 있어요? 없어요? 네트워크에 관심 없어도 모르나? 있어요? 없어요?
중국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대답 안 할 거면 나 가고. 중국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네. 근데 GR만은 한국에는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그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24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46위, 1년이 지나니까 36위, 1년이 또 지나니까 24위, 내년 가면 10몇 위 성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평생에 사람에게 기회가 3번 있다는 이야기를 어르신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기회가 3번밖에 안 올까? 10년. 왜 3번이라고 그럴까? 감사의 병. 생각해 보셨어요? 아, 여기는 주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왜 3번이라고 그러냐면 강산이 10년마다 변한대.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이후에 한 3번 변하면 5, 60대 되겠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5년 만에 변하냐? 3년 만에 변하나? 여기 중국은 3년도 아마 짧을 거예요. 길 거야.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 연변이라는 도시만 해도 1년이 모르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라는 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현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고 있는 회사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회사예요. 내년에 10매디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도 변화된다 안 된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회사 중에요, 부동의 1위는 아메입니다. 회사로 치나 뭐로 치나 최고의 회사 맞아요. 최고의 회사 1위 하는 회사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우리처럼 똑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최고의 회사잖아. 포괄 행사. 거기는 변화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기회는 적어진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는 맞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성공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회사에 들어오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증명했냐? 제가 증명해 왔습니다. 46위 때 들어와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24위 때 아시아 넘버원 챔피언. 성장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습니다.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챔피언 하니까 별 볼일 없네. 뭐 벨트만 풀으면 뭐 별 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달에 제 수당이 8,700만 원이 20일 날이면 제 통장에 꽂힙니다.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그다음에 월말에 이달 말에 가면 네 실버 챔피언 오라 고생 뒤지게 했다. 1억 9,500만 원 현찰로 들어옵니다. 와. 이거 별볼일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기회가 여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제품을 많은 분들이 그래, 건강식품 난 질렸다, 수도 없이 먹어봤는데 별로 결과 얻어본 적도 없고 건강을 찾은 결과도 없었다. 근데 이 제품은 뭐가 다른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제품은 전 제품이 NTC라는 특별한 전달 컨셉에 의해서 제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여러분의 세포에, 그것도 세포가 이 영양을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포 순서대로, 가만히 있는 세포 말고 건강한 세포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세포들이 아우성 칠 때 그 세포에게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 건강식품 회사에서 들어보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네. 그것이 과연 네가 설명한 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내 몸에서 벌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면 믿으시면 되고 안 벌어지면 안 믿으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TÜV라는 거는 독일에서 쓰는 국가 인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세 번째 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크냐? 여러분들 한 번도 이 마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기존의 사업 설명을 들은 분들은 저 마크가 무슨 마크다 하는 걸 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 생소한 마크지만 이 마크가 식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저거는 퀄른 리스트라는 마크, 퀄른 리스트에 통과된 제품이라는 그런 인증 마크인데 퀄른이 뭐 하는 데냐? 운동선수들의 도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건강식품이 여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이 제품을 먹고 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도핑에서는 절대 걱정할 일이 안 생긴다. 도핑 프리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증 마크예요. 그럼 도핑 프리 리스트가 무슨 의미냐? 누가 먹어도 몸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인증 마크와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전혀 도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몸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상한 기변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라는 걸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이 퀄런 리스트를 올라가기를 갈망을 합니다. 어떤 회사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건강식품 안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퀄런 리스트에 제품을 올린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기업이 피업이고요. 두 번째가 유니시트입니다. 근데 유니시트는 수십 가지를 만들지만 단 세 종만 올려져 있어요. 세 가지 제품만. 그럼 독일 PM 너희들은 뭔데? 전 건강식품이 다 올라가 있다. 엄청난 일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셔야 돼요. 올라갔으면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도핑 받는 놈도 아닌데 결정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품들을 먹지만 그 제품이 내한테 그런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제품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제품을 선택할 때 싼 거 선택하세요? 아니면 회사 보고 선택하세요? 이름 보고 선택하세요? 뭐 보고 선택하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뭐 보고 선택하세요?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그럼 잘 몰라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장사한테 맨날 속아서 제품 사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약장사가 떠드는 대로 그게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약장사가 하는 말이 다 진실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랑귀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맞아 또 쫓아가서 구매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면 또 쫓아가서 구매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게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에요. 왜? 건강에는 관심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상식적으로 내가 빈약하다 보니 조금만 아는 척하면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무단히 일어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설명하려면 그것만도 1시간이 넘어 걸리니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피부 껍데기로 밖에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가 진실입니다. 그러면 왜 체온을 이야기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체온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은 어떻게 된다고? 5배 증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5배에서 7배가 높아진대.
여러분들은 면역력 올리고 싶으세요? 떨어진 상태로 살고 싶으세요?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다 보니까 체온일도 올려준다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그냥 서슴없이 다 체온일도 올려준다니까. 그런데 피부로는 절대 체온을 올릴 수 없다. 그게 어디서 입증되냐면 여러분들이 불가마나 사우나 가면 피부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땀도 비오도 타죠? 네. 체온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아니요. 여러분 검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체온계 안 가져와도 돼요. 여러분 그 따뜻한 손으로 배 위에다 딱 손을 얹어보세요. 배가 어떤가? 배는 차지차입니다. 체온이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기상이나 제품들이 체온을 1도 올린다고 그러지만 체온을 1도 올려주는 제품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에 한 군데도 없었다. 근데 PM은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먹어보고 갑자기 더워지는 거예요. 제품을 먹었는데. 그런 경험 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선물을 줄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제품은 이렇게 체온 1도 올리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올린다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체온 1도만 그러면 여러분들 면역력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만 지키면요, 내가 질병 걸릴 일 전혀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대로 살다 보면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면역력은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침으로 인해서 내가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맞을까 틀릴까? 달라요. 어저께 강의 든 사람들은 계속 대답하는데 의미 없고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요. 안 올라가요? 네. 해봤어요? 네. 체온계를 재봤어요? 네. 어떻게 재봤어요?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지. 공부하러 왔는데 몸에서 땀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체온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똑같아요. 내 손을 따뜻한 손을 배 위에다 딱 얹어보면 배가 차지찬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온을 이야기할 때는요, 복부의 체온을 이야기하는 게 밖에가 아니고 우리가 뭐 콧구멍에다 집어넣고 재고 베르도랑에다 넣고 재고 하니까 체온이 거기에서 측정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체온은 이 복부 온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배가 자꾸 나오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사장님 스포츠를 안 좋아하네. 야구 선수들 보면요, 배가 남산만화인 아이들이 많아요. 네. 걔네들 운동 안 할까? 네. 운동 안 하고 그 자리 지킬 수나 있을까?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뼈가 빠질 만큼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운동을 해도 끊임없이 여기는 냉하니까 체지방이 계속 둘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가 냉하면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서 우리 몸은 여기다 지방을 저장을 해서 체온 빠져나가는 걸 커버를 하려고 계속 지방을 여기다 쌓아요. 그럼 그 지방이 쌓이면 어디로 가? 배둘레함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나오는 게 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나는 배 나오는 게 걱정스럽다. 그러면 여기다 돌멩이 하나를 저녁 내에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데핀 다음에 뜨겁게 해가지고 수건 깔아서 딱 올려놓고 밤새 여기를 지지세요. 그러면 서서히 체지방이 빠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도 싫으면 체온을 올리는 일을 하시면 돼요. 어저께 저하고 악수하시면서 손이 차다고 한 방씩 먹으신 분들 여기 오셨죠? 네. 제가 왜 그분들이 손찬 걸 뭐라 그럴까? 손이 차신 분들은 체온이 차신 분들의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